이번 시간에 우리 전산회계 1급 교재 75페이지에 96회 기출문제 질문회계 이론 문제 1번 재무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는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항목은 우리 어제 한번 필기했던 부분인데 한 번 더 여러분들 필기를 해주시면 우리 회계의 목적은 무슨 정보 이용자에게 회계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하는 게 회계 목적입니다. 회계 정보의 질적 속성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성질을 말하고 기본적으로 회계 정보의 질적 속성은 이해가 가능해야 되고 주요 질적 속성, 1차적 속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는데 목적 적합성이라는 것은 목적이라는 의사결정에 적합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실성. 회계 정보가 의사결정이라는 목적에 적합하려면 재무제표를 통해서 미래의 재무 상태, 미래의 경영성과, 미래의 자본 변동, 미래의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예측을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 예측해서 투자하거나 거래했는데 내가 예측한 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거 우리가 피드백 가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는 적시에 제공되어야지만 의사결정이라는 목적에 적합하다. 그리고 주로 이제 그 하부 속성인 목적 적합성 하부 속성이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런 종류를 잘 물어보고요. 목적 적합성의 회계 기준은 목적 적합성과 관련된 회계 기준은 공정가치 지금 당장 그지 시가로 했을 때 얼마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발생주의 아직 우리가 외상으로 상품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발생했을 때 수익이 얼마냐 외상대가 다 안 받았어도 진행 기준은 건물을 우리가 2년간 건물 짓는 조건으로 돈을 보급을 맡았는데 1년 동안 진행했을 때 우리가 인식해야 될 수익은 얼마냐 그게 진행 기준. 신뢰성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려면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신뢰성의 하부 속성이고 표현의 충실성은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그 정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절 과목과 보충 설명, 주석을 달아달라는 게 표현의 충실성이고 그래야지만 그 정보를 믿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검증 가능성은 누가 검증해도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야지만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중립성은 누구한테든지 치우치는 정보가 되면 안 되고 기업회계 기준 그대로 작성해야지 누구한테는 불리하고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이렇게 정보 제공하면 안 된다는 게 중립성 그래야지만 믿을 수 있다. 신뢰성과 관련된 회계 기준은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로 평가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현금주의, 외상으로 100만 원 매출해서 그거 수익을 인식했지만 실질적으로 외상으로 팔은 100만 원 다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 들어온 걸 수익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게 현금주의. 또 현금 나간 것만 비용을 인식해야 된다는 게 현금주의. 그다음에 완성 기준도 건설공사 같은 거, 건설공사 같은 건 장기간 진행하다 보면 물가 상승, 물가 하락으로 인해서 공사 원가가 바뀔 수도 있다 보니까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성돼 봐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다. 완성돼 봐야지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완성 기준 쓰는 게 신뢰성이다. 군차적 질적 속성은 2차적 속성이라고도 얘기하며 예, 회계 정보가 유용하려면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예, 기관별 비교 가능성은 계속성, 업종별 비교 가능성은 우리가 통일성이라 얘기하고 계속성은 한 번 적용한 회계 처리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통일성은 유사한 기업은 동일한 회계 처리 방법 적용해야지만 업종별로 비교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질적 속성과 부차적 질적 속성이 상충, 부딪히는 경우는 주요 질적 속성을 우선 적용한다는 거.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 회계 정보의 질적 속성은 회계 정보가 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성질. 기본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야 되고, 주요 질적 속성에는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이 있고, 예, 의사결정의 목적에 적합하려면 예측같이 피드백같이 적시성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기업의 기준은 공정가치 평가, 그 다음에 발생주의, 진행기준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고, 신뢰성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려면 믿을 수 있어야 된다. 표, 검, 중,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회계 정보에 맞는 계정 과목과 주석을 달아달라는 게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누가 검증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중립성은 누구한테든지 치우친 정보가 되면 안 된다는 거. 믿을 수 있는 회계 정보가 되려면 기업회 기준은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 취득 원가 같은 경우는 믿을 수 있다는 거지. 현금주의, 현금이 들어왔을 때 수익을 인식하거나 현금이 나갔을 때 비용을 인식해야지만 믿을 수 있다. 완성 기준은 장기간 우리 건설공사 한다고 했을 때 물가 상승, 물가 하락 등으로 인해서 원가나 수익이 변동될 수 있다 보니까 완성돼봐야지만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게 완성 기준. 부차적 질적 속성은 2차적 속성으로 회계 정보가 유용하려면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한 번 적용한 회계처리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된다. 기간별 비교 가능성, 계속성이고 업종별로 비교 가능하려면 유사한 업종이면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 적용해야 된다. 통일성.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신뢰성 정보, 신뢰성과 관련이 없는 거는 그지? 무슨 가능성? 비교 가능성이죠.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표, 검증은 예, 신뢰성, 하부 속성. 그래서 1번 답은 2번이고요. 1번 답은 2번이고 2번 문제. 2번 문제. 단기말 결산을 위한 장부 마감 전에 다음과 같은 오류 사항이 발견되었다. 오류를 정리했을 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전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미상가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원래가 차변인데 상각하면 대변 가서 없어지고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감자차손 자기 처분 손실은 미처분 이익인형 가지고 상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미처분 이익인여금이나 자본이 감소합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하는 만큼. 여기는 차변에도 자본 항목이고 대변에도 자본 항목이니까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매도관이니까 평가손실의 미계산. 그럼 매도관이니까 평가손실의 해계 처리하면 차변의 매도관이니까 평가손실, 대변의 매도관이니까인데 매도관이니까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이 두 개이란 말이야. 자본 항목. 그러니까 단기순이익에 영향이 없고 단기 매매니까 평가이익을 미계상하면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이니까 얘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2번 답은 3번이고 단기의 기타 대손상납비를 대손상납비로 해결 처리했다. 그러면 기타의 뭐지? 기타의 대손상납비를 대손상납비로 그럼 대손상납비라는 비용이 감소하고 없애고 기타 대손상납비로 바꿔줘야 되니까 비용이 증가하고 비용이 감소하니까 그지 이익의 차이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2번 답은 3번이 2번 답은 3번.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런 것들은.
3번 문제. 3번 문제.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고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해서 수익을 인식한 기관에 매출원가를 인식을 해야 되죠.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한 것만큼은 매출원가로.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해서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3번은 2번이 틀린 거죠. 직접 차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재고자산 평가하면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고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 차감점 무슨 계죠? 우리 평가 계정 쓰는 거는 간접 차감이지 직접 차감은 아닌 거예요. 2번이 틀렸고 3번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4번 재고자산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그 3번에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직접 차감이 아니라 간접 차감합니다. 3번 답은 2번이고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 모두 고른 것은 설치장소 준비비용도 취득부대비용이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취득부대비용이 안 들어가고 자본화 대상의 차익원가도 무슨 원가에 가산해요?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재산세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세금이야. 취득할 때 세금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세금과 원가 B번하고 D번은 그냥 세금과 원가예요. 세금과 원가. 그 다음 2번 유형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취득세도 취득부대비용이니까 취득원가 포함. 그래서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은 A, C, E.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A, C, E. B번하고 D번은 그냥 세금과 공가예요. 세금과 공가. 5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개발 단계에 속하는 활동의 일반적인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요걸 한번 우리 적어놓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 단계는 뭐 하는 거다? 연구 단계는 탐색하고 탐구하는 거. 근데 탐색하고 탐구하는 연구 단계에서는 얘가 앞으로 그지 자산이 될 수 있을지 미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비란 비용 처리하고 시제품을 생산하는 개발 단계에 들어가면 신제품 신규 수익 확실시 되고 미래 수익 창출도 확실시 되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 인식하고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상개발비라는 비용으로 인식을 해요. 정리 한번 하시고 문제를 보면 일반 기업회 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 창출 과정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 중 개발 단계에 속한 활동의 일반적인 예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은 연구 단계죠. 연구 단계. 탐색하고 탐구하는 거. 답이 1번이네. 1번.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융, 주용도를 설계하는 활동.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 시험 공장을 설계, 건설에 가동하는 활동. 이런 것들은 개발 단계다. 그리고 5번에 1번이 틀렸고요. 이거는 이제 기업회 기준의 이 연구 단계, 이 개발 단계 나오는 거예요. 이 연구 단계에 속하는 활동이 일반적인 다음과 같다. 연구 단계는 결국 탐색, 평가,
최종 선택, 응용, 제안, 여러 가지 대처는 설계하는 거. 그러니까 찾는 과정이 무슨 단계다? 연구 단계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써놓은 거야. 1번, 2번, 3번, 4번에서 포인트만, 예, 4번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거, 그지? 탐구하는 거예요, 탐구.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하는 탐색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하는 제안, 설계, 평가 및 최종 선택하는 활동. 그러니까 최종 선택하기 전까지가 무슨 단계? 연구 단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발 단계는 최종 선택하고 나서, 무슨 선택하고 나서? 최종 선택하고 나서. 최종 개발 단계에 속한 활동이 일반적인 다음과 같다. 최종적 선택한 설계, 제작, 시험 건설 가동,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최종 선택이 끝나고 나서, 그지?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금융 준용도 설계하는 활동, 상업적 생산 목적이 아닌 소규모의 시험 공장 설계, 건설을 가동하는 활동, 새롭거나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용역 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돼야 하는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의 무슨 단계? 개발 단계. 최종안을 선택할 때까지는 연구 단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다음은 은행상사가 단기에 구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이다. 다음 자료에 따라 단기만 재무제표 표시돼 단기 매매증권 및 영업의 손익은 얼마인가? 분개를 미리 해놨네요, 제가. 4월 1일. 장현테크가 발행한 보통주 2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했대요. 여러분들은 분개만 써봐요. 보통주 200주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면 차변에 무슨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 대변에 이제 현금 등이 나가겠지, 그지? 보통주 200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면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대변에 현금 등 나가고 8월 31일 장현테크로부터 중간 배당금 수령하면 현금 등이 들어오고 대변에 배당금 수익인데 배당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에요. 영업의 수익. 배당금 수익은 우리 중간 배당금 받던 정기 배당금을 받던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고 12월 30일에 장현테크의 보통주 시가는 주당 12,000원으로 평가하다. 그러면 단기 매매주가의 장부가액은 200만 원인데 주당 12,000원 평가하면 200주에 12,000원이면 240만 원이네. 그지? 그럼 40만 원의 단기 매매주권이 증가하고 대부분 단기 매매주권 평가이익. 이 단기 매매주권 평가이익도 무슨의 수익? 영업의 수익. 그래서 결산하고 나서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평가 240만 원이 장부가액이 되고 영업의 수익은 배당금 수익 20만 원과 단기 매매증권 평가액 40만 원에서 영업의 수익은 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결산 때 평가하면 평가한 금액의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주당 12,000원씩 해서 단기 매매증권 240만 원을 평가했으니까 240만 원은 단기 매매증권 재무상태표의 평가액, 장부가액 되는 거고 배당금 수익하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영업의 수익이니까 영업의 수익은 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 답은 2번이고 6번 답은 2번이고 필기 조금 못한 거 있으면 이따가 마저 할게요. 7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와 해당 계정이 올바르게 삭제해진 항목은 자본 항목에서 모모란 자본 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이익을 분리할 수 없는 항목을 우리가 무슨 조정? 자본 조정이라 얘기하고 매도 가능증가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두 개. 자기처분 손실이 자본 조정 맞죠? 그치? 7번 답은 2번입니다. 자기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 7번 답은 2번이고요. 8번. 다음 중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인식 요건이 아닌 것은 요거는 우리 따로 배우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그 기업회계 기준 기업회계 기준이 아니지 요약정리 프린트 요약정리 프린트에 요약정리 프린트에 몇 페이지더라 30, 24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 수익과 비용의 인식이라고 있어요. 수익과 비용의 인식. 예, 수익의 측정은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해서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매출 에너지와 할인 및 한입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 인식은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재화의 소요에 따른 유효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한테 이전돼야 된다.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 통제를 할 수 없다. 수익 금액을 신뢰성에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적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한 건을 신뢰성에 측정할 수 있다. 3번과 4번은 그냥 기본인 거예요. 3번은 그 지금 수익의 인식, 수익과 비용 인식이잖아요. 이게 그지? 그럼 모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그 금액의 신뢰성의 측정이 가능해야 돼. 모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그리고 수익은 경제적 효익의 무슨 가능성이?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돼. 그리고 3번하고 4번은 기본이고, 그러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이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과 다른 거는 1번, 2번, 4번, 1번, 2번, 5번만 다른 거야. 1번의 내용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한테 이전돼야 된다.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보증기간이 끝난 거예요. 우리 만약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나서 보증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 만약에 자동차 어떤 문제 생기면 그것도 다 너 책임, 구매자 책임. 응? 만약에 자동차로 인해서 수익 발생하는 것도 다네 거, 구매자 거. 그게 이제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 위험과 보장이 구매자한테 이전된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 생산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우리 정수기 같은 것들도 일정 기간 렌탈하면 나중에 소유권 넘어오잖아. 그러면 소유권 넘어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 정수기 이 렌탈 회사에서 와서 관리해주지. 어? 근데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고 나서는 관리를 안 해주지. 물론 이제 수수료 주면 해주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갈까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5번은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에 측정할 수 있다. 모든 그 뭐지 재화의 소유에 따른 그 수익의 인식은 매출 원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매출 원가. 5번은 내용. 그래서 여기 마저 문제만 끝내면 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 위험과 보전 구매자한테 이전돼야 되고 판매자는 판매한 재화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 행산 정도의 관리나 효과 통제를 할 수 없어야 돼. 그래서 2번이 틀린 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수익 금액을 신뢰성에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경제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돼. 여기까지 해서 96회 기출문제의 재무회계 이론 문제 끝났습니다.